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셔널 커트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힘드시죠? 그렇죠. 저희 머리 다이렉셔널 커트는 정말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커트에 미친 사람들.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커트를 잘할 수 있을까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커트를 해봄으로 인해서 저런 커트는 저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커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 번씩 잘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지금 오늘 했던 커트를 가발을 다 따로따로 지금 잘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잘라보라고요. 잘라보고 드라이 해보고 그거를 다 만들어서 드라이 다 해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글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왜냐면 글을 쓰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저한테 사실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글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썼느냐 안 썼느냐 나 자신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 딸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적인 거가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안 한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그만큼 엄청나게 단축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세요. 그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래 가질 수 있어요. 고생한 시간을 조금씩 하면 그 고생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그 시간을 제발 좀 줄여주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나중에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똑같이 2차 가이드라인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했어요. 단지 층이 달라졌어요. 그쵸? 첫 번째 시간에는 전대각을 잘랐어요. 전대각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을 잘랐고 2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을 잘랐어요. 후대각인데 무슨 후대각을 잘랐어요? 원포인트를 잘라서 후대각을 잘랐어요. 각도는 대각 아래 정도의 각도에 맞는 길이를 잘랐어요. 길이가 그러니까 층이 많이 나지 않는 커트를 잘랐어요. 층이 많이 나지 않는 커트를 진행했고요. 후대각에서 대각 아래로 잘랐기 때문에 컨케이브가 진행이 됐고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진행을 해서 후대각을 조금 더 강한 후대각을 만들어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커트한 거고요. 두 번째 커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뭘 했어요? 수평을 잘랐죠? 수평 파팅을 해서 수평을 잘랐어요. 1차 가이드랑 2차 가이드는 잡고요. 똑같이 원포인트 이용했어요. 똑같이 원포인트 이용해서요. 똑같이 원베이스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 수평 잡고요. 2차 가이드라인 층을 어떻게 냈어요? 뒤로 똑바로 정도의 층을 냈어요. 뒤로 똑바로의 층 정도를 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층이 아주 많아졌죠? 하다 보니까 여기 층이 뒤에 있는 백에 있는 층이 어디까지 났어요? 아주 깊게 층이 났어요. 여기는 층이 이만큼 층이 났어요. 여기서는 층이 아주 많이 났어요. 그쵸? 그래서 대각 아래로 또 층을 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층이 또 잘려나갔죠? 콘케이브에서 층이 또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잘라서 옆에 있는 층이 여기서부터는 깊게 층을 냈어요. 그래서 층을 좀 더 냈어요. 이렇게 해서 2차 가이드를 잡았어요. 앞에 전대각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됐죠? 근데 얘는 뭐예요? 수평이죠?
수평인데 전대기의 느낌이 가요. 왜냐면 얘보다는 얘가 머리가 훨씬 더 멀리 길기 때문에 그래요. 얘 머리카락과 이 머리카락의 차이는 분명히 앞에 머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머리카락의 개념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머리카락이 머리가 똑같은 동의성에 잘라도 여기서 떨어진 머리카락은 짧을 것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분명히 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여기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동의선상에 있어도 얘는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길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머리카락과 내부에 있는 이 머리카락과는 또 분명히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커트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얘가 떨어지면서 얘는 어떤 역할, 얘는 떨어지면서 얘는 어떤 역할, 얘는 떨어지면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이 어디로 곱슬머리면 만약에 얘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우리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신다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는 수평을 커트를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후대가 갈 거예요. 후대가. 사실 똑같이 얘는 뭐예요? 원포인트 똑같이 진행합니다. 똑같이 진행하고요. 층도 똑같이 대각 위로 층을 아주 많이 낼 거예요. 아주 많은 층을 낼 거고요. 똑같이 원포인트로 해서 기준점에서 원포인트를 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층이 많이 발생이 되는 얘기는 위에 탑에 있는 머리카락이 짧아진다, 길어진다? 아주 짧아지겠죠? 아주 짧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또 우리가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층에 비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내가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 후대각으로 잡을 것이라는 얘기.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으로 잡지 않고 이제 후대각을 잡을 거예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후대각을 잡아서 내가 층을 낼 건데 이 느낌에 따라서 1차 가이드라인 느낌에 따라서 커트선이 완전 다르죠? 그쵸? 2차 가이드선은 똑같았어요. 2차 가이드선은 단지 층만 다를 뿐이었어요. 근데 형태는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버려요. 그쵸? 그걸 따라서 이제 느낌으로 우리가 또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대각을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또 한번 보시고, 자, 후대각을 하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도 분명히 층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거치면이 굉장히 심각한 커트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대각 아래로 커트를 진행하면 대각 아래로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만큼이 또 컨케이브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만큼 빠지겠네요. 자, 커트가 빠지면 빠지는 느낌 정도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쵸? 그리고 뻗치는 정도가 되게 심해 안 심해요? 뻗치는 정도가 얘는 뻗칠까요, 안 뻗칠까요? 거의 안 뻗치겠죠. 그쵸?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얘도 똑같이 계속 똑같은 위에 크레스트 윗부분은 계속 다 똑같은 머리를 진행을 해요. 똑같은 방법대로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층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또 할 때는요, 이 커트를 또 할 거예요. 이 커트를 또 할 건데 어떻게 커트를 할 거냐면요, 동일선상에 전대각 파팅에 있으면서 층이 다른 거, 수평이면서 층이 다른 거, 후대각이면서 층이 다른 거,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했을 때의 커트선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우리 다 잘라봐야죠. 이 3개 해봤으니까 나머지 6개로 또 해봐야지. 맞아. 근데 지금 가만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 커트를 못 하는 거죠. 다음에 왔을 때는 꼭 한 번씩 또 한 번 잘라보는 거예요. 요번 3개 있으니까 다음에 또 3개 또 하면 되죠. 그쵸? 요번 3개 당기면 되니까 다음 가발을 했을 때 다음 3개 또 한 번 해보는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다 해놓은 거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했어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백과사전 아닌가요? 커트의 백과사전? 커트의 백과사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서 내가 이제 사진 보고, 아, 이거 보고 나중에 이렇게 커트를 한번 해보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판단하는 거, 1차 가이드선은 누가 판단한다? 고객이 판단하지만 2차 가이드선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층을 내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쵸?
고객님이 층 많이 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가 층을 낼 것인지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분석을 해서 한번 우리가 커트를 또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후대각에 대한 개념. 후대각은 왜 할까요? 1차 가이드라인이 후대각은 약간 머시름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가벼운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층이 되게 많죠. 그럼 뭐예요? 가벼움이죠. 아주 많이 가벼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1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이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후대각이에요. 후대각인데 원포인트 파팅을 탈 거고요. 대각 위로 레이어 할 거예요. 그쵸? 맞죠? 후대각인데 2차 가이드라인 후대각인데 다리 이동할 거고요. 몸 이동할 거예요. 다리 이동하고 몸 이동할 거고요. 얘도 똑같이 뭐예요? 다리 이동할 거고요. 몸 이동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에서 프론트 부분에서는 대각 아래로 대각을 진행할 것이고요. 상하층, 상하 컨케이브 진행할 거고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진행하면은요 뭐예요? 상하 컨벡스가 나오겠죠? 그 대신에 상하 컨벡스가 나오지만 러프존 좌우 러프존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둘 다. 그쵸? 얘는 상하 러프존이 발생이 되지만 좌우 그린존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러니까 글을 써면서 우리가 하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면 훨씬 더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 2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고 3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프론트다 얘기한다 그러면 뭐 네이프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미들존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오버존 시작 어떻게 할 것이고, 프론트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각 존마다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층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가 해놓으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예요? 버티컬 파팅. 자,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내가 해보면 이해가 더 편하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까지 다 섭외를 하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후대각 자르시면 되겠네요. 후대각, 그쵸? 파팅을 이용해서 후대각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쵸? 두 번째, 1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했어요? 원포인트 진행을 해서 대각 위로 층내는 거 하이레이어, 하이레이어 층을 아주 많이 냈어요. 층을 아주 많이 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머리가 엄청 가벼워 무거워요. 엄청나게 가볍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원포인트에서 뭐예요? 온베이스를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빙 들어가면서 커트를 진행해서 해요. 그러면 1차 가이드라인도 후대가, 2차 가이드라인도 후대가. 그쵸?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층이 나겠네. 비슷하게 이렇게 층이 발생이 되겠네요. 그럼 대각 아래로 해서 요 부분에 콘케이브로 살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한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대로 계속 진행해요. 어차피 위험적이기 때문에 얘는 빠져야 빠져요. 빠진다는 얘기예요. 응?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뒤로 가는 머리, 얘는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앞으로 떨어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햄라인, 요 관자놀에 있는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머리 때문에 항상 뭐야? 크레스트 윗부분과 크레스트 밑에 있는 부분 머리카락은 항상 경계선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크레스트 이 위에 있는 오버즈는 뒤로 가는 머리, 크레스트 밑에 있는 머리는요 앞으로 빠지는 머리,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돼요. 포워드로 가는 머리, 리버즈로 가는 머리,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똑같은 마음대로 하시고. 여기서는 뭐 말발굽전 뭐 항상 우리 얘기잖아요. 항상 커트라는 게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달라요. 왜? 내가 어디로 남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이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버 비평행일 것이냐. 층이 첫 번째 거는 평행이었죠? 아니, 약간 오버 비평행인데 약한 오버 비평행이었어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조금 강한 오버 비평행이 있어요. 세 번째 올라가는 거는요, 아주 강한 오버 비평행. 왜요? 층을 많이 내면 될수록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단차가 심해 안 심해요? 심해지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단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얘 기준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고 댕각이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얘 기준에 맞춰서 백에 있는 머리가 동일시하게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얘가 너무 심각하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파먹던지 아니면 백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갑자기 옆에 사이드가 너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귀가 안 파지 먹어도. 그런 거를 안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옆에 사이드는 적당한 오버 비평행의 디스커넥션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남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론트에 있는 이 부분 있죠? 귀백에 있는 부분과 앞에 있는 이 부분은요 아예 건드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층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를 언제 컨트롤하냐? 얘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뒤로, 대각 위로, 요 세 개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요 세 개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돼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커트 하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후대각,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 층이 아주 많은 레이어를 자를 거예요. 층이 아주 많은 레이어. 그래서 후대각으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2섹션으로 나눠서 자, 1차 가이드라인. 자, 곰빗살로 1차 가이드라인 자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동 디자인 자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손가락이. 대각 위로 계속 가죠?
대각위로. 자, 후대각을 자르는 거예요. 후대각. 손가락 포워드 비평행. 손가락 포워드 비평행. 손가락 포워드 비평행. 전대각은 리버즈 비평행. 자연 빗질 리버즈 비평행. 지금은 뭐예요? 자연 빗질. 자연 빗질 포워드 비평행. 지금 그럼 우리 기준선 뭘로 잡은 거예요? 뭐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아니죠?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길이 맞춰보고. 너무 잘 맞아. 왜 그럴까? 자, 고개는 똑바로 하는 상태에서 진행하십니다. 자, 똑같이 1차 가이드선에 맞춰서 빗질 다 해서 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제 위에 머리나 이런 게 층 낼 게 거의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자, 층을 낼 때는요. 여기서 층을 낼 때는 앞에서 뒤로 가야 되겠어요?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가야 되겠어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층 낼 때는. 층 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항상 후대각을. 항상 후대각. 후대각을 할 때 앞에서 뒤로 가면 어디게 돼요? 앞에서 뒤로 가면 뒤에 있는 머리층이 어디까지 될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가는 것보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길이 선정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앞에는 후대각이 강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는 후대각이 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뒤에 있는 머리 길이를 미리 선정해 가는 거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좋지, 앞에서 뒤로 가면 뒤에 있는 머리 길이를 내가 선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커트를 시작할 때, 후대각 커트 할 때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간다. 전대각도 뒤에서 앞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요? 백에 있는 길이 선정하기 위해서. 길이를 내가 어디까지 선정하기, 그게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쵸? 모든 시작은 정중선에서 시작해서 길이를 선정을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 체크. 이동 디자인. 자연 빗질 이동 디자인. 약간 느낌이 머쉬룸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후대각은 약간 머쉬룸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포인트, 층이 많은 원포인트. 자, 하얀 상태 층이 많다 보니까 정했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얘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다시 층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쵸?
할 때 말발굽존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다 말발굽존도 같이 연결해서 커트를 진행해요. 사이드 오버존 잘랐으면 이제 언더존 잘라야죠. 언더존 자를 때 그대로 잡고 각도 유지해서 그대로 잡고 와서 이제 언더존을 가시면 돼요. 얘를 놓치는 그 순간 커트선이 다른 커트선이 나와요. 층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아주 강한 층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대로 와서 자, 오버비 평행 여기서부터 오버비 평행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짧죠? 짧죠?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강한 오버비 평행이 나오죠? 그쵸? 아까는 이렇게 이 정도 갔잖아요. 그죠? 근데 강한 오버비평이 여기서 급격하게 오버비평이 가요. 왜요? 항상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디스커넥션이 커트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디스커넥션. 아니면 귀를 팔까? 여기다 머리를 심을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머리가 귀에 머리카락이 분명히 존재 없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공통상이죠. 그죠?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오버비평행, 강한 오버비평행. 밑에 머리는 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정말 쉽게 가고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그 각도 유지하고
도 유지하고 후대각인데 강한 후대각에 층이 많은 후대각을 했어요. 자, 컴아웃을 하는 걸 보고 잘 보셔야 돼요. 강한 후대각에 1차 가이드라인도 후대각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후대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후대각이에요. 똑같은 후대각, 층이.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후대각,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 층이 아주 많은 레이어를 자를 거예요. 층이 아주 많은 레이어. 그래서 후대각으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투 섹션으로 나눠서 자, 1차 가이드라인. 자, 곰빗살로 1차 가이드라인 자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동 디자인 자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손가락이. 대각 위로 계속 가죠? 대각 위로. 자, 후대각을 자르는 거예요. 후대각. 손가락 포워드 비평행. 손가락 포워드 비평행. 포워드 비평행. 전대각은 리버즈 비평행. 자연 빗질 리버즈 비평행. 지금은 뭐예요? 자연 빗질 포워드 비평행. 지금 그럼 우리 기준선 뭘로 잡은 거예요? 뭐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아니죠?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길이 맞춰보고. 너무 잘 맞아. 왜 그럴까? 자, 고개는 똑바로 하는 상태에서 진행하십니다. 자, 똑같이 1차 가이드선에 맞춰서 빗질 다 해서. 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제 위에 머리나 이런 게 층 낼 게 거의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자, 층을 낼 때는요, 여기서 층을 낼 때는 앞에서 뒤로 가야 되겠어요? 앞에서 뒤로 가야 되겠어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층 낼 때는. 층 낼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항상 후대각을. 후대각을 할 때 앞에서 뒤로 가면 어디게 돼요? 앞에서 뒤로 가면 뒤에 있는 머리층이 어디 가야 될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가는 것보다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길이 선정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앞에는 후대각이 강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앞에는 후대각이 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뒤에 있는 머리 길이를 미리 선정해 가는 거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좋지 앞에서 뒤로 가면 뒤에 있는 머리 길이를 내가 선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커트를 시작할 때 후대각 커트 할 때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간다. 전대각도 뒤에서 앞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요? 백에 있는 길이 선정하기 위해서. 길이를 내가 어디까지 선정하기, 그게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쵸? 모든 시작은 정중선에서 시작해서 길이를 선정을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 체크. 이동 디자인. 자연급질 이동 디자인. 약간 느낌이 머쉬룸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네. 후대각은 약간 머쉬룸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포인트, 층이 많은 원포인트. 자, 한 상태 층이 많다 보니까 정했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얘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다시 층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쵸? 할 때 말발굽존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다 말발굽존도 같이 연결해서 커트를 진행해요. 사이드 오버존 잘랐으면 이제 언더존 잘라야죠. 언더존 자를 때 그대로 잡고 각도 유지해서 그대로 잡고 와서 이제 언더존 가시면 돼요. 얘를 놓치는 그 순간 커트선이 다른 커트선이 나와요. 층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아주 강한 층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대로 와서 자, 오버 비평행. 여기서부터 오버 비평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짧죠?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강한 오버 비평행이 나오죠? 그쵸? 아까는 이 정도 갔잖아요. 그쵸? 근데 강한 오버 비평이 여기서 급격하게 오버 비평이 가요. 왜요? 항상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디스커넥션이 커트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디스커넥션. 아니면 귀를 팔까? 여기다 머리를 심을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머리가 귀에 머리카락이 분명히 없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공통사항이죠. 그죠?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오버 비평행, 강한 오버 비평행. 밑에 머리는 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정말 쉽게 가고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그 각도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후대각인데 강한 후대각에 층이 많은 후대각을 했어요. 자, 콤아웃을 하는 걸 보고 잘 보셔야 돼요. 강한 후대각에 1차 가이드라인도 후대각을 잡았어요. 이렇게 후대각을 잡았어요. 그래서 후대각이에요. 똑같은 후대각, 층이 여기까지.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했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원포인트로 해서 대각 위로 층이 아주 많아요. 층이 아주 많은 원포인트 레이어를 커트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에서도 지금 층이 굉장히 많은 층이 발생이 됐고요. 옆에 사이드도 굉장히 많은 층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층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커트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커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이 후대각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각, 2차 가이드라인 또 후대각.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오죠? 그 대신에 항상 앞머리는 우리가 이제 정리가 안 됐죠? 앞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또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우리가 첨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기존까지 두 번째 시간까지는요, 뭐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앞머리 자르는 걸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하는 그런 커트를 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층을 내는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내는 층을 방법 차이가 뭘까요 또? 응?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층을 내는 방법, 위에서 밑으로 가는 층을 내는 방법. 기준을 1차를 먼저 잡느냐 2차를 이 위에 앞에도 1차 가이드선이 발생이 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얘도 1차 가이드선이 발생이 되잖아요. 얘가 얘의 1차 가이드선이 발생이 될 것이고 얘도 1차 가이드선이 발생이 될 것이냐. 그럼 1차 가이드선에 대한 기준선을 잡는다는 얘기는 좀 어디가 맞지는 않겠죠. 그쵸?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얘가 무겁겠죠. 그쵸? 그 대신에 밑에서부터 위로 오라는 거는 얘가 가볍고 위에가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앞머리 프론트의 길이를 어디까지 자를지를 감을 못 잡아요. 하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프론트의 길이를 내가 미리 선정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길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연출할 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앞에 머리 프론트를 어디까지 자를지를 내가 기준선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내가 프론트를 어디까지 자를지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주신 커트를 여기 정말 잘 갖고 오셨는데요. 자, 이 커트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됐어야 됐어요. 자, 요거 만약에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요거 안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자, 기존에 커트를 다 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지금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앞에가 너무 뭉뚝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일명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 위험 지역의 프론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위험 지역의 느낌의 앞머리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걸 가볍게 자를 것이냐 무겁게 자를 것이냐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머리를 앞으로 내릴 것이냐 가운데 가르마를 탈 것이냐 우측으로 가르마를 탈 것이냐 좌측으로 가르마를 탈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측으로 가르마를 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측으로 비대칭을 해서 자, 하나, 둘, 셋. 잘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다리는 고정, 몸이 이동했어요. 앞에 머리 아까 했을 때하고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또 다르죠? 그쵸?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느낌의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수술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연결선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아주 예쁘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커트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이 커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요, 좀 바꿔놨어요. 뭘 바꿔놨는지 아세요? 원래 이 커트는요, 가르마가 이쪽이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뚱뚱해졌어요. 그쵸?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쪽 가르마로, 원래 가르마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었는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
자, 빗질을 내려서 삼각 베이스 만들어서 쭉 하다 보니까 좌측으로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게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제 포지션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아까보다 어때요? 여기 사이드가 사이드 한번 보세요. 훨씬 가벼워졌죠? 자, 반대쪽 반대쪽 하나 둘 셋 다시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사이드에 있는 흐름이 내가 수술 안 쳤는데도 엄청 심각하게 가벼워졌죠? 후대각은 어떻게 됐어요? 면회대각은 러프존은 훨씬 더 많아졌죠? 자, 대각을 하나, 둘, 셋. 저 앞뒤로 가면 갈수록 뭐야? 층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아주 많아진다. 그리고 앞머리도 어때요? 가는 느낌이 물결의 느낌. 이 물결의 느낌이 지금 전혀 수술 안 쳤어요? 물결의 느낌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자, 층을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된다는 얘기예요. 물결의 흐름. 자, 반대쪽도 똑같이 층이 연결이 잘 됐다는 얘기는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물결의 흐름이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으로? 그럼 손님들이 이런 물결이 손님이 내가 머리를 이렇게 넘겼어. 근데 이 물결의 느낌이 너무 잘 나와. 그럼 고객님이 봤을 때 와, 너 머리가 어디서 잘랐니? 이 딱 봤을 때 너무 부드러운 선이 이 손으로 이렇게 쓱쓱 넘겼는데 이 선이 눈에 시각적으로 딱딱 나오는데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이게 보기 너무 좋잖아요. 자, 가끔씩 후대각 잘라놓으면 이런 선 우리가 가끔씩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놓는 선들이 있어요. 후대각 나오면서 이렇게 표현을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우리 가끔씩 잡지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만들어놔야 안 만들어놔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뭐 슬라이스 슬라이스를 치면 뭐가 나온다? 컨케이브가 나온다. 아니 되면 이 머리가 너무 무겁다. 그래도 무겁다. 앞머리 숱 진짜 많네. 응? 자, 무겁다. 자, 여기도 봐도 눈에 딱 봐도 얘는 되게 가벼운데 얘는 무거운 게 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 느껴져요? 왜? 유연지요. 사이드번의 유연지요. 사이드번에 대한 유연지요. 이런 데도 똑같이 수술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응?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디자이너가 선정하는 거지. 근데 후대각을 하는 목적은 무거움도 있지만은요
가벼움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가벼움.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서 얘가 떨어지는 목선에 대한 가벼움. 그러니까 머시룸 같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쵸? 근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는 이런 목선에 대한 가벼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후대각을 제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바깥으로 뻗는 가벼움이 아닌 안으로 들어가는 가벼움이에요. 그런 커트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후대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지금 이 후대각은요, 많이 예전에 한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90년대. 지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90년대에 아주 많이 했던 커트예요. 이렇게 층을 많이 내면서. 젊은 사람들도, 젊은 아가씨들도 이런 커트를 굉장히 많이 구사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백도 보세요. 백에 있는 머리 가벼움. 이렇게 밑선에 가벼움. 지금 제가 위험지역만 수치죠? 그쵸? 네이프 위험지역. 그래서 위험지역만 수술 쳐서 슬라이스면서 질감 정리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네이프에 있는 가벼움과 목선에 있는 가벼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이프에 있는 목선만 제대로 잘만 잘라놔도요, 떨어지는 느낌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우리가 수술 많이 쳐야겠다, 수술 안 쳐야겠다, 고정관념 버리세요. 필요할 때는 수술 쳐야죠. 그쵸? 원하는 디자인이라면. 근데 그 위치가 어디에 칠 것이냐, 어느 부위에 칠 것이냐. 그냥 무조건 수술 다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만 수술 치면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수술 치면 시간 지나도 머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는다. 지저분해진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예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주 가볍게 자르는 후대각 커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앞머리는 이렇게 뚝 떨어지면 시스루, 눈에 딱 가려지는 시스루. 시스루는 뭐예요? 그림자라는 뜻이죠. 눈을 가릴 듯 말 듯 하게 자르는 걸 우리는 시스루라고 해요. 아, 몰랐어요? 아, 네. 앞머리가 가릴 듯 말 듯 하게 가려주는 그런 거를 시스루가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옷을 입을 때도 시스루, 속옷이 비치는 약간 느낌의, 그러니까 속옷이 비칠 듯 말 듯 한 그렇게 입는 옷을 우리는 시스루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머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몰라요. 영어를 잘 모르는데요. 용어를 한숨 찾으러 다니니까 나도 그 책이나 이런 거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앞머리도 가릴 듯 말 듯 하게 자르는 앞머리를 우리는 시스루 앞머리라고 얘기해요. 자, 후대각이 이렇게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렇죠?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백에는 같은 경우 너무 가볍죠? 무조건 층이 많이 나면 가벼운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 느낌이다 그러면 내가 의도치 않게 무게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질감 정리는 필요하다. 근데 어디만 하다?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만 질감 정리한다. 그쵸?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만 질감 정리 적당히 해놓으면 머리가 너무 예쁘게 손질이 편하고, 위에 머리는 적당한 볼륨감, 밑에 머리에 너무 약간의 가벼움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새 작품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새 작품은 이제 첫 번째 커트. 첫 번째 커트는 뭐예요? 백에서 컨케이브를 넣어서 전대각 파팅을 만들었어요. 전대각 파팅을 냈고요. 층은 대각 아래로 층을 해서 층은 이 정도까지 층이 없어요. 지금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이 없어요.
그래서 대각 아래로 해서 층을 내서 컨케이브 층을 낸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층을 내서 층이 거의 없는 후대각을 잘랐고 안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버티컬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잘랐고요. 원포인트 커트 진행했어요. 그리고 원포인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후대각이 발생이 됐어요. 후대각이 발생이 됐고 2차 가이드는 후대각이 발생했고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전대각이 발생이 됐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이 발생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 사이드에 있는 전대각의 느낌이 가벼움이 굉장히 심각한 가벼움이 발생됐지만 단점이 있죠. 뭐예요? 뒤집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하는 그 스타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훨씬 더 발랄해 보인다는 느낌을 연출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에. 그리고 앞에 머리는 이제 가르마를 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대각 아래로 해서 슬라이싱해서 컨케이브 만들었고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크레스트 윗부분은 라운드의 컨벡스의 상하 라운드를 만들었고 크레스트 밑에는요 대각 아래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컨케이브 라인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뻗치는 컨케이브가 나오면 뭐 한다고요? 뻗치는 느낌이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해진다. 오히려 뻗치는 느낌이 강하게 만들려고 컨케이브를 넣어서 양쪽에 쌓여있는 이 커트를요 훨씬 더 많이 뻗치게끔 연출을 시켰어요. 오히려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서 좀 가볍게. 그 대신에 백에 있는 머리를 약 적당한 무거움을 만들어서요 안으로 들어가는 볼록 배부뚜기 커트선을 내서 컨벡스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옆에 사이드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옆에가 전대각을 빠지면서 아주 예쁘게 빠지는 커트를 진행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층을 조금 냈어요. 층을 냈는데 뒤로 똑바로의 층을 냈어요. 그래서 2층과 2층의 층의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선이 굉장히 가벼움이 연출이 됐고요. 이 커트는 밑에 1차 가이드라인을 전대각을 만들어 놨어요. 전대각을 만들었는데 얘가 뻗쳤어요. 왜 뻗쳤을까요? 자, 위에 있는 이 머리카락의 길이와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의 길이와 네이프에 있는 머리카락의 길이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현저하게 너무 길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잘라놨지만 전대각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와요. 수평으로 커트를 했지만 전대각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평으로 잘라놔도 어때요? 이 부분이 가볍게 떨어지면서 아주 똑같이 전대각의 커트를 연출한 것처럼 똑같이 아주 강하게 바깥으로 뻗는 성향이 좀 강해지고 2차 가이드라인은 원포인트로 커트를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후대각이 발생이 됩니다. 후대각이 발생이 된 거에 앞으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해서 더 강한 후대각을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각이 이 정도의 후대각이었던 부분이 더 강해졌죠. 똑같이 후대각이 강해지고 가르마도 똑같이 모양을 잡아줘서 디자인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수평이라는 거를 내가 진행해도 전대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평 커트에 후대각이 강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이 너무 가벼워져서 뻗칠 수 있을 점이 아주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커트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수평을 한 상태에서 원포인트 후대각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해서 하셔도 아주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는요 20대에서 3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커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커트는요 한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커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커트라도 무게 지점이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위에다 볼륨을 살 것이냐 밑에다 볼륨을 살려줄 것이냐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뒤에서 봤을 때는 층이 많이 없는 것과 층이 많이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수평과 전대각의 느낌이 났을 때 커트선은 분명히 이렇게 조화가 있어요. 너무 앞으로 빠지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얼굴이 옆에가 이제 좀 죽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좋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숱이 아주 많거나 얼굴이 크거나 한 사람들은 전대각을 좀 강하게 내서 더 많이 빼주면 얼굴의 페이스 라인이 훨씬 더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그쵸? 오히려 이 정도 층을 내서 전대각을 더 강하게 내면 어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월등히 더 가벼운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똑같이 뒤에 머리층을 적게 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평에서 적게 많이 내셔도 되고 적게 내셔도 되고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 자, 이거와 이거는 뒤에 뻗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느낌이지만 얘는 어때요? 뻗치는 느낌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어디가 뻗쳐요? 두 가지 머리는 사이드번의 머리가 뻗치지만 얘네들 특징은요, 백에 있는 얘가 뻗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라운드 커트를 해놨어도 이 부분에 뻗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너무 커트가 너무 가벼워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드라이를 잘 해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드라이를 퍼펙트하게 하지 않으면 어깨가 뻗쳐 있죠. 그래서 어깨선에 닿으면서 얘가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대신에 앞에 있는 이 사이드번은요, 사이드번에 있는 머리카락은 뻗치는 성향보다는요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뻗치는 느낌을 얘네들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네이프에 있는 머리카락이 뻗칠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머리가 후대각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뻗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선을 연출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런 후대각 커트는 앞에가 가볍게 연출하고 싶은 사람한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용해서 머시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커트를 원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길이감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한테는요 아주 심각한 후대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특히 백에 있는 머리카락이 지금 백에 있는 머리가 층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원포인트로 해서 후대각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이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후대각을 만들어도 이 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컨케이브 같은 거 만들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원포인트가 아닌 다중 포인트를 이용해서 앞에는 원포인트를 그냥 이용하고요. 백에 있는 부분에 원포인트가 아닌 컨케이브로 연결해주면 후대각과 컨케이브가 연결해주면서 백에 있는 머리카락이 너무 가벼우면서 훨씬 더 예쁜 머리가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평, 컨벡스, 컨케이브. 지금은 뭐예요? 컨벡스죠. 그쵸? 컨벡스죠? 후대각이잖아요. 후대각이니까 컨벡스가 느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컨케이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 개의 조합은 다 뭐예요? 세 개 백에서 2차 가이드라인 다 뭐예요? 후대각인 거 아니 후대각이죠. 컨벡스죠. 컨벡스. 그쵸? 컨벡스 라인이에요. 컨벡스 똑같이 뭐예요? 그냥 미디움 컨벡스 라인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 그 대신에 1차 가이드라인은 어때요? 1차 가이드라인은 전제가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가 나온 거죠. 1차 가이드라인 컨벡스, 2차 가이드라인 컨벡스, 1차 가이드라인 수평, 2차 가이드라인 컨벡스, 1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 아니 1차 가이드라인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 컨벡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 가이드라인 층만 연출이 됐어요. 층만 연출이 됐고 1차 가이드라인만 수평과 아니 전대각과 후대각을 나눴어요. 1차 가이드라인만.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고 2차 가이드라인만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나눴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걸 커트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예쁜 건 이거죠? 예뻐 보인다 그럼 얘는 너무 앞에가 너무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나고 얘는 적당하게 뒤집어지는 거고 얘도 똑같이 얘는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단점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성향이에요. 그쵸? 왜냐면 동양 사람들은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층이 많으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성향이 아주 강해져요.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날 수 있죠. 이런 요즘에 가장 대세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유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 눈에 익으면 그게 가장 예뻐 보여요. 뭐 90년대 이 머리가 되게 유행했는데 90년대는 이게 최고의 예뻐 보이는 머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90년대는 이 머리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 머리 하면 다 바보로 알아듣거든요. 이 머리 하면 정말 바보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미인이기 때문에 이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올드해 보였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머리는 거의 안 하고 이 머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신세대 머리고 이게 오히려 올드해 보이는 거죠.
90년대는 분명히 반대였단 말이에요. 90년대는 이게 신세대고 이게 올드해 보였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참 유행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내가 많이 봤을 때 그 유행이 민감하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헤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커트를 진행할 것인지 1차 가이드랑과 2차 가이드 똑같은 단발이에요. 똑같은 단발인데 어떤 커트를 진행해내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다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3개를 다 잘라봤잖아요. 집에 가서 또 한 번씩 연습해보시고 한 번 또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이제 강사 코스는 좀 정리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